그 저 그림 보면 거의 다가 이 사람이 어떻게 움직이고 어떻게 호흡하고 어떻게 그림 그리는지 보여질 정도로. 생명의 화가 윤옥순입니다. 포항에서 태어나서 초, 중, 고를 졸업하고 주로 대구에서 지수화풍을 통해서 생명감을 추구하는 그림을 그리다가 뉴욕으로 떠나서 우주 중심이 나라는 걸 발견하고 나 작업을 하다가 지금은 서울에 와서 새로운 또 조형 언어를 갖고 열심히 작업하고 있습니다. 어릴 때 집에 언니 오빠들이 모여서 수채화로 종물화 그리는 것을 많이 봤어요. 그 영향이 좀 있었지 않았나 싶기도 하고 만화를 즐겨 그렸어요. 예를 들면 노트를 학교 다닐 때 뒤에는 아예 만화를 그려왔으니까 그리고 또 꿈이 세계적인 작가가 되고 싶은 것도 꿈이었어요. 나는 초등학교 한 4학년 때부터 중고등학교 미술부로 계속 수채화를 그렸고 서양화를 전공한다고 생각했는데 대학교 때도 서양화과로 들어왔고 근데 그 대학교가 1학년 때는 동양화, 서양화, 디자인, 조소 이렇게 다 해보고 2학년 때 가서 자기 전공을 선택하더라고요. 그래서 2학년 올라갈 때 자기 전공을 선택할 때 동양화 지도 선생님이 나보고 동양화를 아주 소질이 타고났다면서 적극적으로 권유하더라고요. 그래서 얼떨떨결에 동양화 전공하게 됐습니다. 87년도는 국정원에서 대한민국 미술대전으로 바뀐 지가 오래되지가 않아서 출품하는 작가도 많았고 또 그 당시에는 있음만 해도 지방에서는 대단하다고 생각했는데 대구에서는 동양화 부분에 그때는 최고상이 특선이었어요. 근데 내가 우수상을 받았으니까 아마 대구에서는 동양 부분에 내가 최고상을 받은 것 같은데 신문에도 크게 나고 또 축하도 많이 받았어요. 그 계기로 서울의 현대 동양화 그룹인 시공에서 심사 없이 초대받아서 그 회에 들어가게 됐고 그걸 계기로 서울에서 서울 작가들과 활동하고 이런 계기가 마련했다고나 할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저는 포항 중에서 북구 황해 쪽이니까 바다를 자주 친구들이랑 가고 또 그 포항이 부모님이나 형제 자매가 거의 살고 있어서 늘 고향 친구가 그립고 바다도 보고 싶고 그런 게 늘 그리움이 마음에 있었는데 그래서 늘 고향을 돌아가고 싶은 그런 심리가 있고 또 바다를 그리워했고 그래서 딱 해양이라고 해서 단순한 물리적인 고향 포항뿐만 아니고 내 마음속에 늘 꿈꾸고 가고 싶었던 이데알 세계 거기에 대한 갈망, 갈증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그때 이제 지수화풍 중에 지에 해당하는 건데 지는 땅이나 그 땅이 곧 산일 수도 있는데 소재로 지 표현하기 위해서 산을 선택했어요. 그래서 그때 그 작업은 화선지에다가 광목천을 어떤 형상으로 오려서 그 위에 얹고 물을 이렇게 뿌려서 이제 거기다가 동양화 물감에다 먹을 섞어서 거기다가 이렇게 그림을 그려요. 그러면 그 동양화 무거운 입자는 그 천 안에 이렇게 딱 천이 쥐고 있고 나머지 물성에 있는 물과 아주 얇은 입자들은 주변에 번짐과 흐르고 헐리고 엉키고 그런 작업에서 아마 그 당시 신산을 표현했습니다.
영남대학교 강의 나갈 때 강의 제목이 제로기법, 제로로 갖고 연구해서 우리 자기 조형 언어 표현하는 데 도움이 줄 수 있는 제로기법 과목이 있었고 표현기법 과목이 2과목을 제가 강의를 했어요. 그래 할 때 그 제로를 연구 실험을 하고 연구해서 자기 그림에 끌어들여서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하다, 그걸 논문으로도 내 개인 작업을 통해서 논문을 썼으니까 거기도 활용하고, 그렇게 활용하다 논문을 쓰다 보니까 그 방법이 자연스럽게 내 그림에 도입해서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평소 때 늘 생명에 대한 궁금이 많이 있더라고요. 내 자신을 보니까 왜 태어났으며 왜 죽고 궁극적으로 이렇게 삶의 생명이 뭔지란 궁금증이 참 많았는데, 이제 전공을 하고 나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거는 내가 궁금한 생명감을 나의 작품으로 통해서, 나의만의 조형 언어를 통해서 표현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 그래서 늘 처음 그림을 지에서부터 지금까지 저 그림 밑바탕에는 생명에 대한 어떤 갈구한다 그럴까, 갈증을 느낀다 그럴까, 그걸 표현하는데 늘 사용을 기본 정신으로 사용한 것 같아요. 난 물에서 많은 교훈을 얻어요. 물은 자연스럽게 높은 데서부터 낮은 데로 흐르고, 물은 모든 색깔을 포용할 수 있어요. 물에 빨간색을 섞으면 빨간색이 되고 노란색 듯이 어떤 색을 다 포용을 하고, 또 형태도 없어서 그릇마다 형태가 다 바뀌고, 그래서 그 물에 대한 강한 어떤 의문점, 물에 대한 나 좋은 철학을 내 삶에 철학을 많은 걸 느꼈어요. 그래서 물을 좀 연구하다 보니까 물을 그려야 되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럼 물을 그리려면 물을 좀 알아야 될 것 같아서 물을 알기 위해서 스킨스쿠버를 한 14, 15년간 스킨스쿠버도 하고, 실험실에 가서 H2O 물 실험도 해보고, 또 서점에 가서 물의 신화라는 책을 사서 진짜 외우다시피 여러 탐독도 했고, 그러니까 그 물성에 대해서 단순한 물성보다 그 물이 주는 느낌, 교훈, 물성에 대한 정신적인 어떤 이런 것들을 많이 알게 되어서, 그게 작품하는데 또 내가 물성을 이용해서 작품하는데 많이 도움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또 물이 화승지 위에서의 물의 작용과 천 위에서의 물의 작용과 캔버스 위의 물의 작용이 다르더라고요. 우리 움직임, 흐름, 서로 엉키고 안고 번지고 뭐 이런 것들이 그런 물성을 이용해서 작품하니까 참 재밌는 부분도 많고, 어떤 놀라운 어떤 회화적인 어떤 부분들도 알게 되었어요. 돌이라는 거는 내가 연구해 보니까 이게 참 딱딱하면서 이 돌 가루가 질감을 살려주는데 참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 질감 표현도 좋고, 이 돌가루가, 그리고 변함이 없고 돌가루가, 그리고 이렇게 다른 물감을 다 받아, 흰색, 돌가루가 흰색이거든요. 그러니까 색깔을 섞어도 그 색깔 그대로 표현되더라고요. 그래서 돌가루를 이용을 해가 한번 해보고 싶다는, 돌에 대한 어떤 나름대로 느낌이 있어서 섞어서 하게 되었죠. 근데 하는 방법은 이제 캔버스 천 위에다가 먼저 그 돌가루와 물감을 하고 또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또 다른 것들도 섞었어요. 악교라든가 뭐 본드라든가 이런 걸 종합적으로 섞어서 내가 그리고 싶은 형상을 그려요. 막 그리고 싶은 생각을 막 그리다가 마르고 난 뒤에 그 위에 배경색을 덮어서 안 보이게
덮어서 그림을 그리고 샌딩기라고 있거든. 샌딩기 갈아내는 거. 샌딩 갖고 갈아내면 먼저 형상을 칠하는 것이 나타나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우리나라 분체, 도자기 그런 거에서 느낌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느낌이 나오길래 참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그 돌가루로 이용해서 그림을 그리게 됐죠. 그런 거는 계획한다고 해서 계획대로 되는 것도 아니고 철두철미하게 계획을 해봤지만 막상 딱 하면 계획대로 안 되거든요. 근데 내에게는 그 그림 그릴 때 그 모션이라든가 제스처, 움직임 이게 좀 많이 딴 사람보다 엄청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그런 움직임이 내한테는 에너지, 열정, 생명감 그런 걸로 작용하는데 그림 그릴 때 나는 움직임이 없이 그림을 그릴 수가 없다고 할 수 있을 정도로 그림 그릴 때 내 안에 있는 그 열정, 에너지를, 모션을 미리 한번 그림 그릴 때 이렇게 취해보기도 하고 막 이렇게 막 움직인 걸 좀 해보고 할 수 있는데 호흡, 때론 호흡, 내가 호흡과 움직임과 이용해서 그림을 그리는데 그 움직임이 나에게는 강한 어떤 파워, 에너지로 인해서 그게 움직임이 때론 착하겠지 모르지만 선까지 이어지는 기분? 그리고 내가 그 그림 그린 과정에 화중구도라고 그림 그리면서 내가 돌을 닦고 구도하는 기분? 그런 느낌을 받아요. 왜냐면 그게 붓의 속도감 있죠? 그 속도감이 곧 생명을 나타내는데 그 생명감을 하려면 호흡작용해서 움직임을 강하게 줘야 되는 게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저는 그림의 움직임, 일반산 말하면 제스처? 그런 걸 많이 쓰는 편이죠. 그래서 저 그림 보면 거의 다가 이 사람이 어떻게 움직이고 어떻게 호흡하고 어떻게 그림 그리는지 보여질 정도로 호흡이 길어야 된다 그럴까? 어떤 모션이나 움직임이 길어야 된다는 것. 이런 선이 길게 가는 거는 내가 호흡이 긴 거고, 그리고 속도감이 붓질이 빨리 가는 거는 속도감에서 생명감을 더 보여주는 작업이 되는 거죠. 처음에는 화선지에 그리다가 그다음 광목천의 캠퍼스에 쳐서 그리다가 지금 유학 캠퍼스에서 그리거든요. 화선지에 그리는 화선지는 이렇게 화선지가 먹이나 동양 물감을 품거든요. 먹이나 동양 물감은 스며들거든요. 스며들면서 번지면서 종이는 그걸 품어요. 광목천은 고기천에서 화선지에서 그리는 품고 스며드는 게 광목천으로 옮기면서 광목천에 똑같이 스며들고 품지만 동양화 물감이 부분적으로 고여 있는 게 조금 다르고, 그 다음에 지금 그린 캠퍼스 위에는 재료가 아크릴이니까 아무래도 스며들기나 품는 건 없지만 선의 속도감이라든가 선맛이라든가 모션, 제스처는 옛날 그림하고 똑같이 흘러오는 것 같아요. 재료만 바뀌었지. 똑같은 느낌이 들어요. 지금은 제가 기독교 신자인데 그때는 처음 지수화풍 그릴 때는 20대, 30대 초반이었기 때문에 그때는 불교 철학으로서 반야신교 공부도 하고 철학 공부하면서 알았는 건데, 우주 만물의 자연과 인간이 지수화풍으로, 그러니까 지는 흙, 땅이고 수는 물이고 화는 불이고 풍은 바람인데, 이 지수화풍이 모여서 생명이 탄생하고, 이 생명이 수명이 어느 정도 있어서 수명이 다하면 다시 지수화풍으로 흩어져가 본래의 그 본 모습으로 돌아간다는 이야기를 그때 들어서 생명감을 얘기하고 딱
연결이 되더라고요. 평소 때 생명감에 대해서 궁금했는데, 그래서 생명감을 한번 지수화풍을 통해서 표현해 볼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처음 지는 땅을 그렸고, 그 땅의 소재로 산을 그렸고, 그 다음 나머지는 물을 그렸고, 이제, 그 다음에 화는, 여기는 불화자인데, 불을 그리니까 잘 안 되더라고요. 아무리 그림을 1년간 그렸는데도 한 점도 못 건지고, 결국은 불화 대신에 꽃화자, 화무는 다르지만 그냥 꽃을 그리기로 1년 동안 생각한 그때 꽃을 좀 그리고, 그 다음 마지막에 바람을 그렸어요. 그러는데 그때 지수화풍의 생명감을 연결되었기 때문에 나 이걸 다 그리고 죽어야지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랬는데, 이 지수화풍은 지금은 한의학에도 많은 활용을 하고, 나머지 건강, 그 다음에 우리가 생활 속에서 많이 스며들어와 있는데, 이 지수화풍을 통해서 어쨌든 간 생명을 표현하고 싶었어요. 지수화풍을 다 그렸는데도 생명에 대해서 모르겠더라고요. 아직까지 갈증이 사라지지 않아서 다음을 뭐를 그려야 될지 막막하고 모르겠어 고민을 한 1년 넘게 하다가 결국은 이 소재를 찾기 위해서 제가 떠난 거죠. 뉴욕으로. 뉴욕을 떠나게 된 이유를 한 3가지만 말하자면, 첫째는 내가 지수화풍을 다 하고 새로운 소재, 새로운 실험, 새로운 철학, 그 다음에 새로운 생명에 대한 어떤 소재, 이런 걸 찾으려면 철저히 나를 부정해야 되고, 기존에 그려왔던 걸 철저하게 부정을 해야만 새로운 게 나온다고 생각해서, 이 부정을 하려면 낯선 곳에 가서 내가 이방인이 돼서 새로운 나를 주스면서 새로운 어떤 소재를 선택할 수 있지 않는가 싶은 생각이었고, 2번째는 아무튼 대구에서 한 20 몇 년 살다 보니까 많은 사람과 모임과 관계와 일이 너무나 일 때문에 그림에 몰입할 시간이 자꾸 적더라고요. 그래서 이 쓸데없는 일을 끊기 위해서 떠났다고 볼 수 있고, 3번째는 제가 고등학교 때 친구가 유학 가는데 고3 때인데 되게 가고 싶은데 못 갔거든요. 그래서 대학교 때도 그렇게 가고 싶은데 못 가서 약간 한일 수는 없지만 그 실망감이 늘 남아있어서 한번 떠나보고 유학을 한번 가고 싶은 그런 생각도 있고 해서 무작정 다 버리고 친구들이 많이 붙잡고 말렸지만 떠났는 거죠. 내가 처음부터 세계적인 작가가 되고 유명해지기로 하고 떠난 건 아니에요. 그냥 내 안에서 늘 일어나고 있는 그 열정, 에너지, 그 다음 나도 모르는 그 느낌이 도대체 뭔지 그걸 알아보고 그걸 캔버스 위에 토해내듯이 아무 그리낌 각색하지 않고 그대로 캔버스 위에 토해내고 싶다 그럴까? 그런 욕구가 너무나 강해서 한번 떠나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뉴욕으로 떠나봤어요. 잘 갔다 온 것 같아요. 저의 에너지나 생명감, 역동성이 그 움직임, 그 춤 움직임이 이런 거 있기 때문에 이게 퍼포먼스하고 연결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뉴욕에 가서 퍼포먼스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뉴욕의 그 많은 첼시 화랑에서 우연히 들렸는데 젊은 작가가 지금 여기 와 있는 사람 중에서 자기 오픈식을 위해서 1분간 퍼포먼스 해줄 사람 있나 그래서 동양인 이상한 여자가 손을 들어서 내가 1분간 해줬거든요. 그 후로 계속 하게 돼서 지금 인터내셔널 아트 페스티벌 체코 프라하에서 할 때 뉴욕 대표를 초대받아서
퍼포먼스 한 적이 있고, 이탈리아도 초대받았고, 이런 적이 있는데, 퍼포먼스가 저 그림 그리는 모션하고 이런 게 참 어울린 것 같고, 내한테 맞는 게 퍼포먼스인 것 같은 생각 들더라고요. 그때 거기에서 유태인들이 그 인터넷 아트 페스티벌을 돈을 대는데, 유태인들이 자기네 돈을 대니까 자기들이 제목을 정해주더라고요. 골럼이라는 제목을 정해져서 그 골럼은 흙이나 나무에 사람을 얼굴을 조각해서 이마에다가 주로 진실이라고 딱 쓰면, 진실이라고 이마에 쓰는 순간에 생명을 환원하는 그 내용인데, 유태인들의 전설이나 뭐 그런 데가 나오는 건데, 그것도 내가 추구하는 생명감? 그러니까 나무나 흙이나 이런 걸 사람을 조각해서 이마에 진실이라는 거 쓰는 순간에 생명으로 살아난다는 거는 곧 내가 추구한 생명하고 일치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가서도 캠퍼스에 지수화풍을 밑에 그림을 몸으로 그리고, 그 위에 탈을 놓고 화선지 갖고 몸에 감아서 풀면 팔다리를 만들고, 생명을 환한 순간 분풍기 갖고 물을 막 뿌려가 생명으로 바뀌는 그런 스토리인데, 한 2주간 가 있었는데 체코프라 퍼포먼스 하러 가서 너무 좋았어요. 내가 지금까지 그 퍼포먼스 하면서 내가 지금까지 어렵게 힘들게 살아온 게 바로 이 순간을 위해서 살아는 거 아닌가 싶을 정도로, 그 퍼포먼스 절정에 할 때는 난 살아있어. 난 생명을 갖고 있어. 내가 이 순간을 위해서 지금까지 이렇게 걸어왔구나. 이런 생각, 난 됐어. 저 이상 아무것도 내한테 안 줘도 된다. 이런 생각을 혼자 중얼거렸는데, 그때가 내 인생의 최고였던 것 같아요. 퍼포먼스 하면서 절정기에. 제가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게 생명감인데, 그 생명감이 지수화풍하고 이어져서 지수화풍을 다 그리고 난 뒤에 새로운 생명에 관한 뭔가를, 소재를 찾고 싶었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생각이 안 떠올려서 혹시 낯선 곳에 가서 나를 버리고 이방인이 돼서 새로운 나를 줬으면 새로운 생명감에 대한 어떤 이미지 떠오르지, 소재나 주제가 떠오르지 않겠나 싶어서 뉴욕으로 갔었는데, 한 1년 가까이는 그림만 보고 뮤지엄이나 갤러리 같은 거 많이 보면서 무엇을 그릴까, 다음 생명에 대한 걸 어떤 주제를 갖고 어떤 소재로 갖고 어떻게 표현할 거냐를 고민을 엄청 했는데 결국은 우주 만물의 중심은 나더라고요. 내가 존재함으로써 하늘과 땅과 친구와 모든 게 존재하고, 내한테는 내가 존재하지 않으므로는 아무것도 존재하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우주의 중심은 나구나라는 걸 알게 돼서 나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공부하게 됐는데, 공부하다 보니 내 속에 내가 너무 많더라고요. 많은 내 속에 나의 조형 언어로 한번 표현해보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나를 그리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때 한 70점? 똑같은 크기 나에 대한 내 속에 나를 표현했는데 반응이 좋아서 나는 조금 많이 없어지고, 지금은 몇 점 안 남을 정도로 다 없어졌어요. 그래서 새로운 나를 발견했다 그럴까? 또 알게 되는 계기도 되고, 더 계속 있어야 되는데, 제가 사실 교통사고가 좀 났어요. 그래서 한 며칠간 식물인간으로 있는데, 깨나고 나니까 무릎 대수술을 하고, 작업실에서 먹고 자고 작업하는데, 거기 열악한 작업 환경에서 기부수해가 목발 짚고 있으니까, 좀 우울증이 왔는지 조금 그런 문제가 있어서
잠깐 한국에 한 6개월 있다가 우울증 치료 후에 들어가리라고 생각하고 작업실 그대 두고 돌았는데 결국은 안 나가게 됐죠. 그 계기가 그렇게 됐는데 그래도 뉴욕에 가서 많은 걸 꼭 작품이 뭐 대작을 나오고 뭐 반응이 어마어마하고 그런 걸 떠나서 내 스스로가 뉴욕 가서 많은 변화와 안목과 어떤 마음의 자세라든가 생명에 대한 게 좀 다른 차원에서 보게 돼서 정말 잘 갔다 왔다고 생각됩니다. 아마 뉴욕 갔다 와서 이제 무엇을 그릴까 공부를 많이 했는데 보통 작가들은 뉴욕 갔다 오면 아주 추상으로 변화하는 거의 90%가 아주 좀 현대적으로 아니면 추상적으로 많이 바뀌는데 갔다 오고 난 뒤에는 나 뉴욕에 가기 전에는 뉴욕은 다 추상화만 그린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생각외로 구상이 많고 그래서 갔다 와서 아무래도 제가 잠깐 석말을 배웠었거든요. 그 말의 그 눈동자에 매료돼서 눈을 계속 보게 돼서 말을 조금 그렸어요. 말의 그 역동성이 나의 역동성, 그 말의 눈에서 오는 그 고귀함과 슬픔, 그리움, 그런 것들이 꼭 말눈 보고 나를 보는 것 같은 느낌? 착각일지 모르지만 그리움이라든가 뭐 이런 슬픔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좋아서 말눈만 그리려고 하니까 이상해서 그때 눈한테 빠져서 말을 좀 그렸는데 지금은 어느 계기가 있어서 그 해바라기를 그리게 됐어요. 해바라기를 보면 꼭 나를 보는 것 같은 느낌? 그 해바라기 그 열정, 에너지, 그러니까 그 자기란 태양을 머리에 이고 그 에너지와 열정과 그런 걸 품어내는 그 해바라기, 바람이 불어도 결코 흔들릴지언정 꺾이지 않는 그 의지력, 그런 또 해바라기의 그 노란색에 주는 그 느낌? 나는 해바라기 그리기 전까지는 그림에 그 어떤 그림도 노란색 점 하나도 찍은 적이 없어요. 근데 어느 날 계기가 있어서 노란색을 좋아지고 해바라기 그리게 되고 요새는 노란색밖에 안 보여요. 옷도 노란색, 매니큐어도 노란색, 이럴 정도로 노란색이 좋아졌는데 요즘 해바라기를 보면 꼭 나를 보는 것 같은 나의 인생 향로를 닮아서 나의 열정과 에너지와 생명감이 닮아서 요새는 해바라기를 그리기 너무 기분이 좋아요. 내가 해바라기 그리니까. 처음에는 해바라기를 관찰하고 연구하기 위해서 좀 사실적으로 그랬는데 이제는 조금 그리다 점점 해바라기의 구조라든가 이런 걸 알게 되니까 그걸 생략할 수도 있고 변형할 수도 있는 여유. 그래서 앞으로 이제는 많은 걸 바꿔왔는데 소재나 주제는 단 하나 생명이지만 소재는 끊임없이 바꿔왔는데 이제는 내가 장담은 못하지만 죽을 때까지 해바라기를 더 탐구하고 연구를 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나는 기법적인 것만 다르지 기법적인 것만 조금씩 다른 것뿐이지 궁극적으로 내 그림 안에 들어있는 생명감, 큰 주제는 생명감이고 두 번째 주제는 소주제는 뭐 역동성이나 에너지라든가 뭐 좀 여러 가지 나와 있지만 궁극적으로 내가 그리는 것 처음이나 지금이나 똑같다고 생각해요. 같은 흐름이고 같은 맥락이고 같은 내가 움직임, 생명감 그 내 몸으로 그리는 거는 일맥상통하는 것 같아요. 결국은 같은 것 같아요. 잠깐 나갔다가 들어도 결국은 내다운 그림 그게 나오더라고요. 나도 어떤지 놀라울 정도로 결국은 내 스타일로 갈 수밖에 없는 그 스타일. 그러니까 아마 지금 생각하면 내가 동양화를
좀 했기 때문에 선의 감각, 선맛이 있어서 어떤 부서예하고 선맛이 있어서 선의 그게 속도감, 필력, 이게 서양화에 조금 접목이 돼서 내 그림 속에 단지 서양화의 캠퍼스 위에 서양화의 아크릴이나 뭐 복합재를 사용하지만 그 밑바탕에 그 모션, 힘, 에너지를 갖고 하지만 선으로 그림이 선의 어떤 속도감, 필력이 아마 내재되어 있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작가는 끊임없이 새로운 소재나 새로운 주제나 새로운 걸 추구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기존에 뭐 한문 상을 받았다고, 아니면 기존에 한문 그림이 마음에 든다고 죽을 때까지 똑같은 그림을 조금 색깔만 바꿔가 계속 그린다면은 그 사람은 실험을 하거나 연구를 하거나 모험심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작가는 기존에 자기 그린 그림을 부정할 줄 알고 또 새로운 걸 추구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소재를 바꾸든지 주제를 바꾸든지 아니면 뭐 어떤 형상을 바꾸든지 끊임없이 바꾸고 새로운 걸 실험적으로 추구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면서 난 지금부터 저는 제로적인 면에서 화선지에서 광목에서 캠퍼스로 왔고, 그림 큰 주제는 생명감이지만 그 생명감에서도 지수 화풍에서 달랐고, 또 나라는 게 달랐고 말이나 해바라기 달랐지만 그 깔려있는 생명감은 똑같고, 그리는 스타일 또한 내 안에서 모션을 인해서 생명과 역동성도 나랑 똑같다고 생각해요. 최소한 소재나 재료나 이런 거는 끊임없이 새로운 거에 대한 실험성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죠. 대구에서 지하철 벽화를 공모했어요. 공모했는데 저도 한번 친구한테 난 꼭 지하철에 내 그림 하나 남기고 싶다고 내가 장담한 적이 있거든, 농담 삼아. 그런데 마침 그때 신문에 공고를 보고 공모를 했는데, 다행히 그 대구의 범어노타리역 지하철 벽화 높이 8m, 옆으로 7m에 그래서 냈더니만 당선이 돼서, 재료는 스테인리스 스틸이에요. 스테인리스 스틸 갖고 입체 두께가 1m 정도 두께로 갖고 작업을 했는데, 지금도 그게 잘 작업이 남겨져 있습니다. 그동안 그리웠던 고향에 대한 그 감정을 마음껏 누려보고 싶다 그럴까? 전시하면서 그런 느낌이 들어서 회양하는 기분? 꼭 내 마음속에 늘 꿈꿔오는 이데아의 세계 꼭 가고 싶고, 거기에는 정말 아름답고 멋지고 그런 그 꿈꾸는 이데아의 세계를 그러기 위해서 내가 회양을 먼저, 그 회양이라는 꼭 포항의 고향 의미도 있지만, 하나는 내가 꿈꾸었던 본래의 세계를 돌아가고 싶다는 의미가 여기 오브레 같이 이번 전시에게 또 한 부분이 겹치는 부분이 있어서 더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장두권 선생님이 서울 어느 화랑에서 우연히 만났는데, 내가 흥해 출신이고 포항 출신이라 그러니까 너무 반가워하시면서 그러냐고, 어떤 그림 그리냐 하니까 제가 이렇게 보여드린 것 같아요. 뭐 그때는 핸드폰이 있는지를 몰랐지만 팜플렛인가 뭔가를 보여드린 것 같고, 식사도 한번 사주셔서 그림 열심히 그리고 흥해 출신들이 또 포항 출신들이 그림을 그리는 사람 그렇게 많지는 않다고, 열심히 해가 꼭 성공하라고 격려도 해주셨는데, 그 후로 우연히 포항에서 저 전시인지 누구 전시인지 모르겠지만 장도쌤 만나서 또 사진도 찍고 그랬는 기억이, 식사도 한 기억이 났는데, 그분이 저한테 참 좋은 인상인 것 같아요. 참 편안하고 인자하시고
항상 남에 대해 좋은 이야기 해주시려고 그러고, 그러면서도 연세 많으신데도 불구하고 안으로는 늘 열정이 있어 보이는 그런 작가라 그럴까? 참 좋은 이미지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할 줄 아는 거는 그림뿐이라서 그런가, 내가 그림을 그리고 있으면 숨 쉰다고 그림 안 그리면 내가 숨을 안 쉬고 있는 것 같은 느낌? 그래서 늘 작가는 그림을 그려야 숨 쉬는 거다라고 생각하듯이 제가 그림 그릴 때가 가장 행복하고 가장 내다운 것 같은 느낌? 그래서 아마 병원에 입원해가 누워있진 않는 한, 걷지 못하지 않는 한, 팔을 못 쓰지 않는 한은 늘 내 안에서 일어나는 어떤 그 에너지나 열정에 기울이면서 그 내용을 나만의 조용 언어로 늘 표현하다가 붙들고 그림 그리다가 죽고 싶어요. 나는 뭐 거창한 거 바라지 않아요. 그냥 내 그림 보면은 왠지 움직임이 있고 생명이 있는 것 같은, 그리고 에너지가 넘치고 역동적인 그 무엇에 빨려 들어가는데 그 안에 생명이 있는 것 같은 느낌? 그런 느낌을 받아줬으면 좋겠어요. 물은 고요에 있으면 썩듯이, 정물하는 움직이지 않는 거는 죽은 거듯이, 나는 작가도 끊임없이 자기 개발하고 새로운 조형 언어로 발견해야 되듯이 내 작품을 보면은 움직임이나 생명감, 에너지, 역동성을 느껴주기를 바라지, 뭐 꽃이냐 집이냐 뭐 이런 걸 난 원치 않아요. 그러니까 그게 전부예요.